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 안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물 정보. 1억 원을 상회하는 오피스텔부터 3억 원을 훌쩍 넘는 다세대 주택까지 말 그대로 억소리가 나는 가격들입니다. 13년이 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는 5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새 2억 원 가까이 뛴 겁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 지난 1월 한 건만 거래됐을 뿐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공급 부족이죠, 공급.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거는 뭐 수백 명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10명, 20명이 와가지고 아파트를 사겠다고 이렇게 달려들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최근 제주시 노영동 아파트는 3.3제곱미터 한 평에 3천만 원의 가격표가 붙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투기성 자본까지 끼어들어 호가만 높이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도시 외곽과 읍면 지역에 크게 늘고 있는 이른바 타운하우스라고 불리는 분양형 주택 가격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3.3제곱미터에 1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개발 이익을 노린 신규 타운하우스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별다른 규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30세대가 넘는 거는 그 종합적인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고 그 이하인 경우는 그 시장에 그 건축 허가만 받으면 바로 어떤 분양 내지는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그 자유롭게 이렇게 날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힘들어지고 전셋값과 상가 임대료까지 치솟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의 고용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주도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포인트 오른 6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의 취업자는 32만 9천 명으로 1만 4천 명 늘어난 반면 실업자는 11.1% 감소한 8천 명입니다. 고용정보원은 제주의 관광과 건설 부문 경기가 좋아지면서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등의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눈 시술에 사용했던 가스가 의료용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밝혀지면서 관리 감독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과실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대병원에서 눈 시술에 사용됐던 과부라 프로판 가스는 의료용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용으로 수입한 산업용입니다. 러시아산 가스를 사용하던 제주대병원은 지난 1월 가스가 바닥나자 거래업체로부터 중국산을 공급받았지만 검증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품을 구입하는 업체에서 그 국가의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병원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의료용 가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가스가 안구에 직접 주입되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의료인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약품도 정해진 효능 효과 외의 것도 의사들은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의료인이라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건복지부도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제주대병원 외에 같은 중국산 가스를 사용하는 병원 현황이나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사의 과실인지 가스에 문제가 있는지 가려지게 됐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이미 제출받은 가스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성분 분석 의뢰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스 성분 분석과 함께 가스 구입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담당 의사를 소환해 의료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비상품 감귤 출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주시 지역에서 수확된 감귤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서귀포산으로 속여 출하하는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 내 주요 도로에 단속원을 고정 배치해 감귤 운송 차량을 추적하고 의심되는 선과장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한 서귀포시는 자치경찰대 개별 화물 운송사업협회와 함께 4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항만에서 비상품 감귤을 선박 컨테너에 담아 출하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형 여객선이 제주항로에 잇따라 취항하면서 관광객 수송과 화물 수송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객선의 선령이 대부분 20년 이상이어서 임시 방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에서 처음 제주에 입항한 산타 루치노호. 최신식 휴게 시설과 선실을 갖추고 승객 1,4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24,000톤급 여객선입니다. 또 비행기보다 더 편하고 그 객실도 넓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갖고 너무 좋고. 이 항로를 운항하던 다른 여객선은 야간으로 시간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1년 동안 끊겼던 여수 항로에 15,000톤급 여객선이 취항했고 해남 항로에는 새로 건조한 쾌속선이 대체 운항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이 신규로 또 취항하게 되면서 앞으로 제주, 목포 간 이외에도 이러한 해상 관광을 이용하는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 항로에는 여객선 대신 화물선 세척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인천과 부산 등의 백길이 끊기면서 가중됐던 물류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류가 어쨌든 육지에서 제주에만 2, 3일씩 이렇게 대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당일 또 자기가 요구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도록 이제 소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새로 취항한 대형 여객선 2척 모두 선령이 20년인데다 나머지 여객선의 70%가 모두 20년이 지난 낡은 배입니다.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데다 선령이 만료되는 5년 안에 다시 선박을 교체해야 하는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 연안항의 화물 몰동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한림항과 애월항 두 곳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163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최근 건축 경기 호황에 힘입어 모래와 시멘트, 유료 반입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오늘은 대전에서 보내온 소식인데요. 80년 전통의 막걸리 양조장에 전통주 문화체험장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막걸리 빚기와 누룩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전통주의 명맥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대전 MBC 신원식 기자입니다. 유치원생들이 막걸리 양조장을 찾았습니다. 피자 대신 누룩으로 전을 만들며 그 효능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인들은 고두밥에 누룩가루를 섞어 직접 막걸리 빚기에도 도전합니다. 지난 1933년부터 지금까지 82년 전통을 지닌 양조장에 전통주 문화체험시설이 들어선 겁니다. 막걸리의 변천사와 단순한 체험시설을 넘어 명예 소믈리에 과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상 맛이 변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발효가 많이 진행되면 단맛이 줄어들고 탄산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유리병에 담긴 막걸리를 출시하는 등 시대에 맞춘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3대에 걸쳐 전통주의 명맥을 잇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을 그대로 보존해가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 사람의 입맛도 조금씩 틀리고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맞게. 당진 해나루쌀을 주 원료로 백년잎을 첨가해 맛과 품질을 인정받는 당진 막걸리가 체험시설까지 갖춰 막걸리의 대중화에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높고 파란 하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밤사이 대기가 냉각되면서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운데요. 들쭉날쭉한 기온차에 오늘도 나오실 땐 옷차림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어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따뜻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3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서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로 출발해서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표선의 기온 14도, 고자와 성산 16도, 낮 기온은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요즘 한라산에는 단풍이 물들면서 산행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등산객들은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섬적 쾌청한 가운데 기온은 16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이지만 항공편 운항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갈수록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제1제주행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고려 페인트사 김대수 씨가 20만 원, 독거노인 늘예솔회 회원들이 20만 원, 선진 인쇄사 강규진 대표가 20만 원, 세종의원에서 20만 원, 제주어멍 다음 카페에서 20만 원, 한미모 로타리클럽 이숙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인 CCTV가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카지노 업체들이 중국에서 항공편과 숙박, 성접대를 내걸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불법 모객을 하다 업계 관계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례가 3차례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내 카지노 업계는 중국 당국의 카지노에 대한 간섭이 강화되자 중국 현지에서 모객 활동을 대부분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제주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여상동문회는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여상의 일반고 전환을 배제하겠다는 교육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문회는 교육감의 공약과 고교 체제 개편 용역 결과를 무시한 결정이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범도민 기구를 구성해 제주 여상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신제주권 이전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중앙지하상점과 진흥사업협동조합은 오늘 제주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합리적인 상가 운영 관리와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용역은 다른 지방 지하도 상가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함께 실시됩니다. 상가협동조합은 용역 결과를 제주도가 추진 중인 지하도 상가관리 조례 제정의 기본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는 29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4기 감사위원회에 대한 추천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의회에서 3명, 교육청에서 1명, 제주도에서 2명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신원 조회 등을 거쳐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